안녕하세요. 리스펙트 솔저 김재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펙트 솔저 이동환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1만 구독자 기념으로 2025년도 국방 개혁에 관련해서 영상 촬영 및 실시간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떠신가요? 이제 라이브로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시작에 앞서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냥, 뭐 막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사실을 오늘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만 기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 명 들어오셨네요. 아, 예, 계속 조금씩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걸 저도 좀 느낍니다. 아, 이게 사실 저희가 라이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이제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좀 하고 싶었고, 사실 댓글로 소통을 하면 이게 원활하게 지속적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원활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목표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라이브는 처음이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거나 저희가 좀 준비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서, 저희 서로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2025년 이제 국방부는 이제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군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뉴스라던가 아니면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발걸음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일단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특성상 가장 필요한 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가 뭐 과제라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저희가 지금 PPT를 좀 띄워놨습니다. 우선은 병사 봉급입니다. 병사 봉급. 네. 병사 봉급이 인상이 됐거든요. 네. 2025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로는 당연히 적용됐고, 음, 이제 군 관련된 월급들이 매월 10일자로 지급되다 보니까 예. 2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금액이 바뀐 걸로 병사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네. 일단 이병이 64만 원에서 75만 원, 약 음, 11만 원 인상이 됐고요. 일병이 80만 원에서 90만 원, 네, 음, 10만 원 인상됐고, 상병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인상, 병장이 12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래서 25만 원 인상. 음. 어떻게 보면 이병에서 병장까지 점진적으로 다 이제 봉급이 올랐다라는 거.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장교로 전역을 한 입장으로서는 사실 병사들의 급여만 지금 이렇게 너무 급등하다시피 오른 상황에서 간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고민이 가장 많이 들었고 이제 또 현재 소통하고 있는 현역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저희 이제 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병사들이 이제 이 봉급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 군에서 모아 나온 이 급여를 가지고 과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은 하고 있는지도 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 이제 병사들이 월급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초급 간부 모집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 간부들, 즉 중사부터 대위까지 이 중간 간부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탈률 자체가 저도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병사 봉급이 오르기 때문에 어, 본인들이 본인들 월급도 올라야 되지만 오르지 않는 것이 너무 강해서 강렬하게 다가와서 음, 그 부분에 있어서 군대에 대한 불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초급 간부도 지원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중간 간부들도 이탈하는 경우들이 요즘 굉장히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급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봉급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그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병사들은 나의 부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병사들 입장에서 저는 모든 병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병사들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것도 기사화됐던 내용인데 병사 중에 어떤 이제 한 병사가 초급 간부에게 급여도 비슷한데 뭐 그냥 우리 뭐 좀 같이 맘 먹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급여를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이 급여를 올려주는 만큼에 대한 그에 맞는 금융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급여는 올랐지만 간부와의 그 계급 사회의 구조를 명확하게 좀 인식을 시켜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식 자체를 좀 변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교육을 좀 해줌으로써 어떤 봉급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해 나가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방부까지 이제 병사 월급이 오르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병사 월급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는데 이제 봉급이라고 할게요. 군인이니까. 네. 병사 봉급은 계속 오르는데 저희 간부들의 봉급은 사실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2%, 병사가 6%가 오르고요. 네. 간부가 2%씩 올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병사에 대해서 인력 풀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병사를 통제하고 컨트롤해주고 확인해주는 것들이 다 간부들이 통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밖에 안 온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물어봤을 때 현재 소령급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360만 원 정도? 제가 생각하기로 360에서 한 약 400만 원 정도 차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사에서 GOP 수당, GP 수당, 저 다음 페이지 나올 거긴 하지만은 특히나 소령들 같은 경우는 그 초과 근무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 그냥 본봉으로밖에 지금 봉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하사가 받는 봉급에 비하면 소령이 받는 봉급이 현저히 사실은 많이 미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소령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군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이 또래 나이대를 비교해보면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소령 정도 중간 간부쯤 되면은 거의 그래도 한 달에 월급 한 700에서 10,000원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병사 월급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중간 간부도 마찬가지, 온라인은 마찬가지고 거기에 소령급들도 정말 핵심 인재거든요. 4단급 부대에 참모진이 있고 거의 10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고급 인력들이 나가는 거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한시적으로 병상 올려줄 게 아니라 간부들도 빨리 퍼센트를 올려줘서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좀 문제점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급 간부들의 이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10년 이상, 또 10년 이상에서 20년 이하 급의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전역을 한다는 기사도 많고, 뉴스도 있고,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들도 간혹가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병사 봉급 인상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간부들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병사 봉급이 인상됐다라는 거. 예. 취지는 이제 국방부 측면에서 어떤 병사의 경제적 안정, 그리고 복무 기간 동안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수혜준 대가로 이제 올랐다는 거. 예.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입니다. 이제 병사들 관련해서 미래 설계 지원이거든요. 사실 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아니, 간부도 좀 지원해주지. 병사에 대한 혜택은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 또 국방부에서. 예. 요건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계속 공감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절대 병사들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죠. 병사들은 사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전역을 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전역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신병이 들어왔을 때 다시 간부들은 그 인원을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간부들에 대한 혜택을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병사들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과연 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향상이 됐을까라는 사실 그런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어떻게 확대가 되냐? 지금 이제 PPT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 최대 40만 원에서 이제 55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가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이제 이등병부터 들어와서 전역할 때까지 최대 2,021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겁니다. 네. 저 특이사항으로는 납입 한도 상향, 어떤 신청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별로 좀 은행 어플에 따라서 뭐 농협도 있고 뭐 국민은행도 있고 의뢰은행도 있고 주거래은행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신청 방법 그리고 이제 신청 방법 이외에 어떤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좌별로 상향 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계좌별로는 최대 30만 원까지 우선 가능하고 개인별 2개 이제 계좌 합산할 때는 최대 55만 원까지 한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이 앞전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올바른 이제 경제 관념이라던가 이런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지원 확대가 되었지만 지금 일반적인 적금 상품들을 봤을 때는 이것과 뭐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흡사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이 네이밍이 나온 게 사실 저는 왜 장병을 위한 뭔가를 계속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강조했다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는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군인공제에서 원래 이제 다 이제 예, 복무하셨으니까 군인 공무로 하셨으면서 군인공제는 군 간부만 됐잖아요. 네. 병사도 이제 군인공제가 나왔습니다. 적립식으로. 아, 대박이죠. 와, 이건 대박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기사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병사들도 이제 군 적금도 넣을 수 있다. 군인공제. 그래서 복리까지 혜택을 취할 수 있다. 즉 그렇다면은 좀 병사들한테 혜택을 많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다 너무 좋은 거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첫 페이지부터 좀 간부도 좀 신경을 써달라. 간부들도. 이 간부가 중추 핵심적인 역할인데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다시 데리고 못 와요. 왜냐면 중간 간부 나가잖아요. 초급 간부가 중간 간부까지 양성이 되고 하는데 최소 제가 봤을 때 5년 정도? 군 생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조직 체계, 어떤 리더십 형성되는 게 저는 5년 정도라고 보는데 이거 형성되기까지가 새로운 사람을 키워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 뭐 이거는 직장 생활을 하든 군 생활을 하든 마찬가지 1년 사이클이 한번 돌아봐야지 이제 어떻게 이제 한 해 동안 이 부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아니면 이 생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가 되는 그 시점인데 사실 그 5년에서 10년 한 중간급 우리 훌륭한 간부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은 다시 그 훌륭한 인재를 만든다는 표현보다는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한 5년에서 10년이 다시 소요가 된다는 건데 과연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다른 간부들은 얼마나 더 많은 업무가 증가되고 이제 더 많은 야근도 늘어날 것이고 네. 예,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번외적인 얘기로 저희 이번에 블랙요원도 예. 아시잖아요. 네. 지금 블랙요원도 개인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지금 블랙요원 요원들 다 제거하고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블랙요원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과 시간이 무지막지하다는 거죠. 커버링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병, 병사 봉급이 올랐고 그리고 장병 내일 적금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너무 좋다, 정책상으로는. 그렇지만 중간 간부 그리고 고급 간부들에 대해서 어떤 연봉 또는 봉급을 상향시켜 주지 않으면 이건 차후에 계속 군대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이제 일단 다음 내용은 예비군 훈련 지원 강화인데 이제 아무래도 국방 의무 참여 동료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예비군 훈련 지원 강화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일단 25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당 1만 원, 총 4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작계 훈련, 이제 예비군 5년에서 6년 차부터는 1회당 3,000원, 총 6,000원의 교통비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예비군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훈련 참여를 독려하여 국방 의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어떻게 혹시 요렇게 하면은 이것이 사실 저는 지원이 강화가 될 것인가 음. 라는 의문점이 또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자, 계속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비군 전략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비군 전략이 실질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병이 이제 65만에서 50만으로 축소가 됐고, 그만큼 저출산 및 초급 간부가 계속 지원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비군으로 전력을 키우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기사도 보셨겠지만은, 실버로 해가지고 예비군 양성도 한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실버도 다음 대안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다만, 지금 예비군 훈련 이 자체에 지금 어떤 청년들이 예비군 받지 않습니까? 이때는 네. 수당을 저는 사실 더 올려준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의 예산들이 있지만, 빠르게 초급 간부부터 중간 간부, 그 플러스적으로 예비군 청년들을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있는 수단도 전 돈밖에 없다 생각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어떤 누구한테 명예심을 고취시켜준다? 될 거 혹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좀 꼰대 얘기 같지만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예. 명예심과 어떤 진짜 군대, 국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게 있었는데, 지금 MZ 인원들이 너무 개인적 성이 많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만 생각하는 주의가 있어서, 뭐 어쨌거나 좀 말이 돌아왔지만은, 네.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저는 훈련비, 교통비를 더 유순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그거를 팩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3,000원, 6,000원, 예, 10,000원, 40,000원. 이걸로 과연 강화가 될 것인가라는 게 사실 가장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또 뭐 추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또 이제 실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예비군 전력도 늘리기 위해서 여군 장교 부사관, 예비역들도 이제부터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뀌었고, 뭐 출산이라든지 육아 때문에 어떤 일을 돌봄하고 있던 증빙이 있으면 예비군 훈련 참석 안 해도 되는데, 현재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네, 관련해서는. 그 예비군 관련해서는 네.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인 공무상 재추정제도 시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 재추정제도 시행이라는 게 이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속한 보상 지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신속한 보상 지원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할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이라고 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재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군인 공무상 재추정제도 시행이라고만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저는 처음에 딱 이것을 봤을 때 비판한다기보다는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지금 2025년 1월 17일부터 이제 군인이 공무 수행 중에 이제 유해나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이제 추정하는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거에 대한 법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정말 신속하게 보상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사실 국방부 분이 여기 혹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분들이 혹시 계시다 하면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예,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군인 공무상 재추정 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인데요. 그래도 조금 군대가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군인을 함으로써 군대 안에서 어떤 재해 또는 어떤 위험 요소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사실은 복잡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특전사 이제 중대장 시절에 저희 팀원이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 팀원이 팔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했냐?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국군수업병원 가고 또 이제 지휘관한테 또 서명도 맡아야 되고 1차 지휘관, 2차 지휘관 그리고 그 소속된 부대 이제 그 장군급 이상 또 지휘관 서명을 받아서 그거를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다시 또 국군수업에 가져가서 이상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군병원 진료 받았잖아요. 다음 또 민간급 병원까지 진료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그래서 이거 하나 위험 요소를 내가 팔이 부러진 거를 증빙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요소가.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팔이 부러져 아픈데 네. 네, 수술은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증빙까지 떼려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신속한 보상 예. 그리고 어떤 원스톱 제도로 해가지고 서류를 간소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 군인들 어떤 유해나 위험 요소에 노출된 군인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동안 또 이제 이사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그냥 러프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부 항목 다 따져가지고 이것도 공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색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제가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좀 뭐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사실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민간인들은 알고 있는데, 현역은 모르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꽤나 있어서 제가 맞아. 그 제도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추정제도 시행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조금 제가 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왜냐면 이제 정보의 다양성, 그리고 정보를 군인이 사실 알기까지가, 우리도 군인 해봤잖아요. 근데 외부 인원들은 군대 정보가 굉장히 빠른데, 현역 군인들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느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군의 특수성이라든지, 집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명확하게 보상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그런 리스트들이 잘 갖춰져서 정말 우리 현재 군 복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속한 보상 지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예. 좀 실시간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이게 좀 질문도 받고 할 텐데. 네. 이게 저희가 오늘 이제 실시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업로드만 했었는데, 이게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또 이제 초급 간부. 예, 이제 초급 간부 이제 기본급 인상인데, 정말 이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정말 생각이 들었고, 이제 초급 간부 이 기본급 인상은 일단 정말 사기 진작,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나 하사는 6.6% 인상, 중위 중사는 6% 인상, 그리고 기타 계급은 3% 인상이라고 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소위가 189만 2,400원이었는데 이제 25년 올해는 1만 7,298원으로 12만 4,898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처럼 사실 이렇게만 딱 보았을 때는 그냥 10만 원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인원에 있어서는 뭐 10만 원 이런 그런 기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타이틀로 보면 25년도 이제 국방 어떤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건 맞아요. 또 인상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병사과와 이제 소위, 하사, 중위, 중사과를 아마 나중에 까보시게 되면 기억하시죠, 이사님? 저희 예전에도 네. 국방부에서 어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었는데 결론은 초급 간부와 병사가 오르는 게 거의 동일시하다고 나왔거든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병사가 한 달에 월급 205만 원이고요. 소위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00만 원 정도 거의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국방부에서는 너희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같이 성립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인상은 됐으나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25년도에 소위분들은 2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라 하사분부터 해가지고 좀 최소 이 금액에서 50만 원 정도 더 플러스 정도로 올려줘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금액은 올려줘야지 정말 내가 직접 체감을 확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국방부 인재선발과라든지 뭔가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조금 반응이 많이 느려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국방부 인재, 인사 관련되거나 아니면 급여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이런 의견을 살짝 한번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네. 보실게요. 예, 시간의 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인데, 일단 시간의 근무수당 이제 상한시간을 확대해서 군인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를 줄여서 이제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GP 200시간, GOP 150시간, 네. 그리고 해안 및 방공진지, 관련 훈련 개정 확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저요. 우선은 생각이 GP, GOP 초과 근무가 50시간, 각 지역별 부대마다 다르지만은 55시간 나눠져 있는데 GP와 GOP의 초과 근무 수당을 더 늘려준 거는 저도 굉장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주변 동료나 그리고 전에 이때 군 복무했던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저는 하게 되는데 네, 좋은 얘기를 꺼내놓고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팩트를 얘기해야 돼서 지금 특수부대 있는 인원들도 그러니까 GP, GOP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특수부대 인원도 올라가야죠, 어떻게 보면. 음. 특수부대 인원은 1년 12월 개월 동안 6개월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인데 또 초과 근무는 안 올려줬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GP, GOP만 올릴 뿐만 아니라 모든 다 전 장병이 사실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일단은 순차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장 힘든 부대에 먼저 넣어준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고정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조금 GP, GOP도 고생한 친구들이지만 이거를 좀 정군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병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초과 근무 이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 이제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안정화가 돼서 정말 명확하게 GP, GOP 해양 경계작전 부대들이 좀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런 근무 수당을 적어도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인원들이 자기가 근무한 시간만큼은 수당을 명확하게 좀 지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 이례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GP랑 GOP가 있고, 뭐 페바도 있고, 네. 그 인접 부대는 이 GP, GOP로 들어가냐 마냐 따라서 이게 초과가 나눠지거든요. 네. 정말 학급 차이긴 한데, 어차피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생하는 거, GP, DOP로 나도 들어가서 초과금을 더 받고 싶다라는 주관도 많아요. 자리는 또 한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결국은. 제도는 좋았으나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아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다음, 예. 이제 가족 수당 인상.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가족 수당 인상이라는 게 이제 뭐 가정 생활을 당연히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새로 변경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지만, 네. 저는 아까 처음부터 이제 저희 이제 예비군 지원 강화 때부터 제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자녀가 5만 원, 그리고 둘째 자녀가 8만 원, 셋째 이후 자녀가 12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첫째 자녀 때는 2만 원이 올랐고요. 둘째 자녀는 8만 원이 올랐고 셋째 자녀는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보다 보면은 저는 진짜 그냥 좀 오늘 강력하게 좀 와닿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러한 가족 수당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정생활 안정 지원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저도 너무 동감하고, 예.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녀가 셋째입니다. 네. 자녀가 3명이 있어, 셋째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5만원, 이제 7만원 되는 거고, 셋째는 13만원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거 외식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사실. 외식도 아니라 애기 옷 한 번 사면은 나가는 돈이잖아요. 저는 일단 첫째랑 둘째랑 셋째는 제 생각은 이미 금액을 주는 어떤 안정지원 수당을 주는 금액이 좀 다에 달하다는 생각해요. 정말 저출산인 시대에 3명 정도 낫다라고 하면 국가에 기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금액상으로 봤을 때 현재 나온 금액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셋째 이유는 거의 50만 이상 줘야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 지원도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더 금액을 한 4배에서 5배 정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부 정책과 그리고 군인 수당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가. 사실 저는 이 정부 정책과 그 군대의 수당이 저는 일원화시켜가지고 한쪽으로 금액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아요, 사실은 이게. 예. 군대 수당 주고, 그 정책 계획도 따로 주고. 네. 그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돈을 한쪽으로 몰아서 어떤 포인트라든지 또는 애들 그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가로 서포트를 해줘야지만이 더 출산을 한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특히나 군인들의 출산율이 높은 거. 예. 예. 왜 그런지 아실까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건 아는데, 네. 왜 이유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금액도 너무 좋지만 더 많이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군대를 오히려 더 저출산을 출산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크다. 그리고 초급 간부도 지금 인력 수급이 안 되는데 사실은 초급 간부부터 군 장교 부사관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아버님의 영향을 받는 데 굉장히 크거든요. 조기 교육이. 그게 부모님들이 군에 뛰었을 때 느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국가에 어렸을 때 자녀가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군인으로 정말 멋있고 명예롭고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으로 봐야지만이 예. 그 인재들이 더 성장하고 고등학교 청년이 됐을 때 그 국가를 사는 마음으로써 더 멋진 간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 장기 투자의 시절로 얘기하면. 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틀리다 맞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사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족 수당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차등으로 조금 나눠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스터디랑 에듀윌, 즉 대학 입시를 지원하는 자녀들 대상으로는 자녀 대상으로는 모든 강좌가 무료예요. 100만 원 이상 강좌가. 근데 국방부도 왜 이런 걸 신경 안 써주냐는 말이죠. 사실은 메가스터디랑 에듀윌가 사기업인 건 맞지만 어떤 국방부 예산을 측정해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 또는 그 돈을 초과 근무나 수당을 늘려주고 교육비적인 부분이 이 군인 가족들한테 들어가지 않도록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학원비를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학원 같은 경우도 수도권 내에 좀 밀집돼 있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다니기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입시 이런 것들을 조금 서포트 해주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 아닙니까? 예. 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족 수당이라는 거에 과연 이 금액이 측정이 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가족 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첫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이제 그 첫 시작부터가 좀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수당이라고 하면은 가족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또는 가족이 이제 삶에 있어서 뭔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수당이 가족 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측정됐던 그 시작을 저도 한번 좀 오늘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특히나 생색내기 아닌가. 25년도에 군대에서 가수다 줬으니까 이걸로 좀 서포트 해라. 이걸 사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예, 만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인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지만 팩트적으로 보면 사실 군 가족들은 욕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동력 수상 레저 기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 특전사 있었을 때, 저 때쯤에 이제 뭐 임무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제 사람이 동력 기구를 타고
이렇게 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 기밀입니까? 혹시 임무? 뭐 기밀이면 특전사가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네. 이 영상을 민간인이 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네요. 아, 예. 그래서 어쨌거나 특전사에서 나름대로 적군 진지의 침투 수단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 시대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람이 이제 동력 패러라고 해서 패러글라이딩을 동력으로 하는 건데 상상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도. 네. 근데 그 부분들이 바람이나 기계가 같이 가면서 위험할 수가 있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전사 같은 경우는 강한 수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낙하산 탈 때마다 수당을 줍니다. 근데 이 동력 수당 내적이고, 즉 PG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수당을 안 줬거든요. 동력 PG에 대한 수당을. 근데 이번에 신설했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 제가 보기엔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예. 강화수당을 어느 정도 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그때 있었을 때 한 25만 원도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25만 원 맞나? 뭐 그럴 거예요. 와, 강화수당. 음. 저도 강화수당 저는 내가 특전사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안 해봤지만, 맞아요. 주변에 특전사로 근무하시는 분들께 들어보면 강화수당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다른 수당에 비해서 네. 조금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가지고, 맞아요. 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GP랑 GOP는 초과수당 올려줬잖아요. 지금 특전사는 아직도 똑같아요. 초과수당이 50시간가 55시간일 거예요. GP랑 GOP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생명수당부터 위험수당을 더 높여줘야지. 이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GP랑 GOP는 안 들어갔지만 임무 특성상 네. 위험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일단 간부들이 어떤 훈련하는 데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어떤 보상 체계를 특전사 대원들한테 늘려줬다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근수당. 네. 정근수당. 제가 사실 정근수당이 사실 제가 전역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역하기 전에 신임 소위 후배가 네. 들어왔는데, 네. 선배님 혹시 정근수당이 뭡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복무 연수에 따라서 예. 약간 그러니까 정년을 몇 년 했냐에 따라서 퇴직금식으로 이제 주는 건데,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눈 거거든요. 예. 네. 그걸 이제 퍼센트가 말 그대로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보상. 기준액을 금액을 인상시켜줬다는 겁니다. 결국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기 근무자에 대한 맞아요. 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초급 간부들을 이탈하는 거를 최대한 잡으려면 예. 돈으로 못 잡으니까 이런 인상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계속적으로 근무 연수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이게. 예. 그러니까 타이틀적으로는 뭐 장기 근무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던가 이런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사실 하는 거지만, 너무 이탈률이 높다 보니 맞아요. 그 이탈률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생겨난 변화가 아닐까. 예. 예. 그래서 PPT 보시면 2년 미만 근속이 10%,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근속이 20%잖아요. 예. 사실 이런 거는 젊은 청년 초급 근무자한테 메리트가 없죠. 예. 왜? 퍼센트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내 당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본봉이 오르길 원하지, 이 정근 수당이 올랐다? 사실 이렇게 막 구미가 당긴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아, 예. 네, 초급 근무자에 물어봤을 때는. 다만 그래도 일단은 뭔가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소식이다 예.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 예. 예. 다음 또 보실게요. 장기 근속 휴가 때 시행, 장기 근무자 복지 증기. 이건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네. 예. 오늘 사실 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정말 군에 대한 많은 변화와 긍정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좀 더 화끈하게, 맞아요. 좀 더 화끈하게 긍정적인 발표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예,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장기 근속 휴가 3일입니다, 3일. 네. 예, 10년 이상 20년 미만, 3,650일 이상 근무하셨고요. 예, 그리고 약 8,000일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 5일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는 아직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군복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신 분들이 사실 이 내용을 보셨을 때, 화가 나고 그러시지까지 않으실 것 같은데,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물론 이것도 취지는 좋습니다. 장기 근무자들의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 정책이나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처음부터 30일, 50일, 70일 아, 하고 싶었던 아마 담당자분도 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지만 처음에 시행을 먼저 해서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뭔가 국방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약간 시험 시행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 이번 연도에 한번 시행을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고 예, 긍정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또 중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어떤 25년 국방 정책을 낸다라고 하면 저라면 전 설문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초급 간부들, 중간 간부들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최소한 500명 정도. 이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녹화하고 지금 여기 그 실시간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내용을 들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미리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피드백이 제가 알기로는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정책을 의견 수렴 조사 없이 바로 그냥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은 그냥 담당자가 그건 강매죠, 그래서- 강매 이거 거의. 아, 예.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아,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했는데 웃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아. 3위를 줬어요. 이거 좀 문제 있죠? 예. 네. 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예. 저희 지금, 예, 지금 참가자분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 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1만 명까지 오면서 다양한 영상들을 촬영하면서 이제 예.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들었을 때, 처음에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잠깐 이건 번외 얘기로 가면, 네. 처음 촬영했을 때 너무 딱딱하다. 아. 너무 가깝다. 가깝다고. 목소리가 울린다. 울린다. 등등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까지 일단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예, 진짜.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을 해드리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소통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저희 구독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쵸. 실시간 10,000명 들어오시고. 예,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실은 잠깐 이제 쉬는 텀이니까 말씀드리면 예. 저희처럼 이렇게 전역을 해서 어떤 이제 국가 그리고 어떤 국방에 대해서 좀 신경도 많이 쓰고 저희 정말 기여도 많이 하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서도 또 직업군인 강연, 안보 강연도 하고 있고 그 제대군인 취업 창업도 저희가 도움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군인들 대상으로 많은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취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아,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실시간 현재 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 영상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또 보실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20년 이상 군속 7일.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다음 네. 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모집 홍보 조직 강화, 효율적 인력 확보.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를 하고 나서부터 그쵸. 전역을 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한 작년 정도부터 이제 SNS에 군 관련 콘텐츠들이 군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국방부. 이게 국방부 또는 뭐 특전사 모집 홍보관 아니면은 뭐 해병대 모집 홍보관 그렇죠. 또는 지역별로 이제 뭐 경기 북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음, 나온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사실 SNS에는 일체 없었고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찾아가는 경로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작년부터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걸 직접 제가 느꼈고 네. 이제 보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제 확대를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일단 결정적으로는 군대가 이제 정신 차렸다, 국방부가. 사실 이 효율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는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어떤 인재선발과에서 최소한 5년은 좀 앞서서 미리 움직였어야 될 거를 사실 너무 늦게 움직였고 안타깝다. 그래도 그렇더라도 일단 2025년도에 조직을 확대시켜서 조금 다양하게 어떤 접근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네. 국방이 어떻거나 미국을 모티브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어떤 전략, 전술도 미국을 모티베이션해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는데, 이때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결국 국방부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오히려 어떤 마케팅 감각, 그리고 센스, 그리고 어떤 청년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이런 모집 행위들을 사실은 민간 마케팅이나 홍보 업체들이 더 전략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외주를 줬어요. 민간 기업에. 국방 관련된 이제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 모집을. 맞습니다. 전문가 기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때 모병제가 바뀌고 난 후에 지금도 그 미국에서는 사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모집할 때 홍보 다 해주고 면접까지 봅니다. 그 면접도 미국은 베테랑이라고 해가지고 전역한 예비역 간부들 군 경력 주면서 확인해서 정말로 어떤 군 생활할 때 엘리트였던 분들을 다시 한번 리타이어먼트 은퇴하신 분들을 다시 초빙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면접을 보고 되게 생산적인 이게 지금 군대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나라 군대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항상 머릿속에 있던 이제 내용이었던 게 군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보안성이라던가 또는 아무래도 규정, 뭐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홍보 마케팅은 민간인들과도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민간 업체, 민간 기업 그렇게 다양한 루트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군에서는 다이렉트로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할 때는 일단 결제 경로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보안성 검토라는 것도 필요하고 맞아요.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군사 보안은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모집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공개성을 오픈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디자인이라는 거, 네. 이 디자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제 정보통신병과에 있었다 보니까 네. 홈페이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보았을 때 군에 있을 때는 멋져 보이던 것들이 네. 제대하고 나와서 보니까 왜 여기까지였을까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전문 기업이라던가 민간 전문 담당자가 필요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계속 이걸 좀 촬영하면서 안 좋은 거, 안타까운 점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문제가 또 있는 게 좀 제발 좀 군대 국방부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집관 나눠서 좀 그만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네. 다 다 통합으로. 통합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도 이거 보면 육군, 해군, 공군 다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사실 문제라고 봐요. 국방부에서 인재선발까지 아예 인재선발 처로 하나 좀 이렇게 개편해가지고 아예 육해공 해병대 팀 셀렉을 만든 다음에 이걸 전국적으로 한 번에 해야지 여기 조금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뭐 90명에서 130명, 한 40명 올렸잖아요. 네. 저는 조금 이게 실현이 어떤 가치성이 있는지 좀 의문점이 들고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건지. 사실 전략을 짜도 저희가 더 잘 짜거든요. 맞잖아요. 네. 저희가 또 군인도 해봤고, 지금 또 이제 저희도 제대 군인으로서, 저희도 이제 교육기부 행사로서 청년들 상담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데를 국방부에서 빨리 컨택을 해가지고,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자문위원이라든지 좀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닿지 않으면 계속 한 번씩 느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모집 홍보를 강화를 하려면은 군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도 물론 액션이 필요하지만 이 군 내부와 민간 군 관련 기업이라던가 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네. 예, 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대외 기관들이랑 좀 많이 협조를 해야 되고, 워낙 인재선발과라는 그 집단 조직이, 그러니까 군 특수성 폐쇄적이에요, 결론은. 감추는 게 많아요, 보수적으로. 예. 빨리 오픈을 해서 어떤 센터, 그리고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학교도 홍보 좀 많이 나가고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결론은. 그리고 각 육해공 정말 모델을 좀 선발해가지고 멋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 좀 인성평가도 하고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예. 정말로 어떤 그 친구의 군 경력, 그리고 어떤 사실 좀 말하면 어떤 병역 명문가로서 어떤 이 친구 아버님, 할아버님 때부터 뭐 국가 유공자, 어떤 6.25 참전 유공자, 어떤 그 집안의 역사성을 할 수 있는 좀 청년 장기자로 해가지고 멋진 사람들 딱 육해공 남성 여성을 뽑은 다음에 예. 계속 언론에 매체를 시켜야죠. 감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방TV만 계속 나올 게 아니라 예. 덱스처럼 계속 꺼집어 내줘서 예. 그 친구가 현역 신분이지만 엔터테인먼트로 계속 나가면서 군인심을 노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폐쇄적인 부분을 네. 우선 좀 보완을 하면서 좀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이런 더 훌륭한 인재들 또는 제대한 군인들 중에서 네.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교 및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 확대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성 강화라고 해서 이제 장교와 부사관을 이제 장기 복무하는 인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바뀌는 거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과연 이 장기 복무 선발 확대를 하는 것이 우선인지, 네. 아니면은 인력을 먼저 모으는 것이 우선인지, 저는 사실 그게 좀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정책을 지금 발간한 걸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텍스트만 보더라도 매년 보니까 이거를 네. 일단 국방부 인재 선발보다 한 발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탈도 잡아야 되고 초급 간부들도 지금 빨리 데리고 와야 되니까,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두 트랙을 좀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봉급 인상 및 장기 복무 근무자 확대. 근데 저는 장기 복무 선발 확대를 지금 1,300명, 1,500명, 그리고 부상은 3,000명, 3,500명. 사실 제가 주변 인사한테 들어봤을 때 지금 장기 복무가 엄청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군대 지금 다 전역하는데 무슨 장기 복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장기 복무 선발된 데까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는 건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인원만 늘리는, 결국 이거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인원이 많으면 결론은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즉, 퀄리티에 대한 간부 양성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많으면 많을수록. 초기 때는. 그럼 이제 이 200명까지 늘렸는데, 이 200명을 결론은 어떻게 지금 나중에 소령 진급 또는 상사 진급할 때, 그리고 이 장기 복무가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이 저도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그 부분도 궁금한데, 저는 이 인원들이 장기 복무가 돼서 군 복무를 할 때 10년, 20년이 다 돼갈 때쯤에 지금 10년, 20년 근무한 이제 우리 초급 간부가 아니라 이제 중간급 간부들이 그 인원들조차도 지금 전역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가 됐더라도 과연 어떻게 이 인원들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이냐. 네. 라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기 복무 선발 인원을 확대해서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장교와 부사관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딱 내가 장기 복무를 하면은 나는 과연 어떤 이제 혜택이라던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는 너무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장기 복무 혜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위탁교육도 당연히 파일 늘릴 것이고, 아, 예. 그리고 200명 늘림에 따라서 군사 영어반 같은 경우도 인원수는 모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풀이 좁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뭐 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혜택을 좀 많이 준다라고 하든지,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인력들을 더 확보시키고, 확보시키고.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 예. 요즘 부부군인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많아요, 네, 많아요. 부부군이 진짜 많은데, 네. 부부군인 및 다자녀, 부사관, 인사관리 개선. 사실 저는 이 내용이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이 PPT를 한번 다 확인을 해봤지만, 네. 요 내용이 사실 조금 좀 뭔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 내용상. 이게 어떤 걸까? 과연 이게 개선됨으로써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었던, 가장 큰 의문점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이거든요. 예. 결론은 이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의미는 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저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크게 본다라고 하면. 즉, 부부와 부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군인 같은 경우는. 네.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래도 연애를 하고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매칭을 시켜주기 위한 부부군인들. 예.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성이 군인이든 또는 여성이 군인이든 어쨌거나 이 외에 보직 분류가 돼서 다른 부대로 이 지역 벗어나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일 근무 내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형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떨어지지 않게 네. 같은 지역, 같은 부대나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있도록. 함께 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해주는 그렇죠. 제도.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주변 후배들한테 내용을 들어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이 제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도는 오늘 저희가 쭉 훑어본 것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라봤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자녀 부사관이라고 해서 결론은 이제 자녀가 이제 많을 시에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하한선 3년을 폐지하고 최소 보직 1년 건까지 신청하도록 개선해줬다. 이 내용 혹시 뭔지 좀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신청 시 정체기한 하한선. 정체기간 하한선. 정체기간 하한선이 혹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보직 다자녀 같은 경우는 예. 끝나고 결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자녀를 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1명, 뭐 중학교 2명 있다고 하면은 네.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이 3명을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학교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 많은 자녀들이 있는 부부 군인들 대상으로는 옮기기 전에 한 번 정도 1년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줬다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마 저희 작년에 저희 방송할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부군인, 이제 아니면, 이거 그때 저희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간부들 전출. 전출 문제. 전출 갈 때 네. 자녀들에 대한 그 학교 문제. 네. 학교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네. 문제가 많이 된다고 그때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셨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로 다가왔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잠깐 네. 저희, 또 우리 멋진 구독자분들께서 요 사이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멀근이라는 분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내용들인데 듣기도 편하고 사람이 없네요. 예, 저희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일반 기념으로 해가지고 예고 없이 바로 그냥 도전을 해본 건데 쉽지는 않네요, 확실히. 그죠?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더 해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좋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구독자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축하해주신 우리 구독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수통 클린 시스템. 와, 이거 유명한 설화가 있죠. 네. 대한민국 군대가 변하려면은 수통부터 바뀌어야 된다. 6.25 전쟁 때 쓰던 수통을 사용한다.
이게 한 드라마인지 영화인지에서 한번 이 언급이 된 이후로 네. 실제로 확인해봤는데 진짜였습니다. 이게 그때가 90년대, 뭐 2000년대 이때 시즌이었는데 그때 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걸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시스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참 이게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안보 강연 그리고 청년들한테 직업군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했는데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 수통. 예. 선생님, 아직도 수통 패급 쓰나요? 패급이라는 표현을 네. 합니까? 요즘 그 무슨 군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시사와 풍자해가지고 나오는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 수통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수통 클린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이거를 좀 이제 좋은 방을 사실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보급을 할 때, 예, 보급을 할 때, 예. 클린한, 아니면 정말 어떤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수통을 나눠주던지, 미국에는 아직 그런 수통을 쓰고 있어요. 카멜백이라고 해서 카멜백. 카멜백. 예. 오. 특전사는 아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밤 색깔 도는. 맞아요. 그 백팩이나 어떤 방탄조끼 연결해서 예. 물리로 체결해가지고 매는 백팩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물을 딱 이렇게 한번 정비해서 털어내고 또 건조시키면 안에 세균이 번식 안 하거든요. 근데 수통이란 거는 결론은 구멍은 조그만한데 물은 채우려고 하게 되면은 파이가 넓은데 안에 이거를 홀을 잭을 넣어서 이렇게 세척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이거를 오히려 전문 세척 업체에다가 한 개당 3,000원씩 주면 이거 할 바에 지금 50만 명씩 수통을 지금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통 한 개당 3,000원은 이제 봤습니다. 예. 이거를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관리하려면 수통을 세척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수통을 하나 바꿔야 된다고. 바꿔줘서 잘 새 거를 보급해 주는 게. 예. 네. 전 문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진짜 특전사 때 카멜백 전에 수통을 저 이게 뒤에 달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 강원도 고호성에 훈련을 받았는데 수통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까서. 일단 그 수통을 여는데도 이게 안 열리고 예. 끽끽 열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물이 안 나오거든요. 얼어서. 쇠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 무거워서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허리 아픈 애들 경우도 있고 저희 교관할 때 보면 후보생들이 좀 문제가 많다. 쇠 수통은 저도 그 쇠 수통에 대한 사실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도 하나 긍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좀 군대의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가 가장 수통이 저는 좋았던 게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겨울에 훈련 나갔을 때 안고 잘 때 따뜻하다. 이게 쎄니까 맞아요. 그거 하나는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단점인 게 빠르게 따뜻해지고 빠르게 식는다. 예. 이게 너무 단점인 것 같고 위생 관리를 한다고 해서 수통 한 개당 3,000원 주고 한다? 좀 국방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제발. 예, 제발 정신.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통 한 개당 3,000원은 저도 좀 빨리 초과 근무 바꾸시고 지금 초급 장교들 빨리 선발할 수 있도록 바람한 대책부터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좀 모집 홍보 관련해서도 조금 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맞네요. 이제 상용 이불 클린 시스템 보여줍니다. 네. 예. 저희 지금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좀 클린토피아도 있고, 뭐 런드리그도 있고, 뭐 세탁특공대도 있고, 굉장히 많죠. 세탁을 해주는 업체들은. 요즘은 예전엔 저희가 직접 뭐 가서 맡겼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비대면 시스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스템도 도입이 되어 있고 어떤 편리한 시스템 도입이 돼서 편리주의 4시간이 더 귀중한 거죠. 돈보다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이제 군으로 도입된다는 거예요. 네. 전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말씀해준 서비스는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국방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피땀을 모은 세금인데 그 돈을 사실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상용 이불 클린 시스템 도입이라는 게 한 세트당 10,000원 이 비용이 과연 최적화된 비용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의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수통도 마찬가지고 의도는 다 좋지만 과연 이 비용이 과연 합리적인 비용일 것인가, 네. 그리고 이게 최선의 선택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수통 3,000원, 예, 이불 세탁 10,000원. 예, 거기에 곱하기 저희 예. 몇만 명. 그렇죠. 이제- 이거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아,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제발 좀 이런 상용 이불 클린 시스템 장병란한테 설문을 받아봤냐. 그리고 저는 이 이불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어떤 질병 나오는 효과, 그러니까 효과라기보다는 질병이 나오는 사례를 판단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찌찌 가무시 이런 것들 예, 찐득이 같은 거. 예비 대책 뭐 세우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거를 찐득이 스프레이 줄 수 있고, 예. 왜냐면 다 지금 간부들이 픽스에 구매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지는 뭐냐면, 클린 시스템 도입 좋다. 허나 이것들이 지금 얼마나 이 침구류를 세탁을 안 해서, 또는 지금 정군에서 매주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일광 요구를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질병이 계속 생겨서 피부 질환을 이어가서 또 신체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했냐 안 했냐를 저는 좀 따지고 싶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걸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비용이 낭비인 거고. 50만 명 중에서 1개월 단위로 봤을 때 이런 질병 어떤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수치가 50명도 안 된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든 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상용 이불 클린 시스템 도입은 확정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전 부대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이제, 그쵸. 예, 어떻게 보면은 휴식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정말 만족도는 높아지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그 같습니다. 이불도 좀 나일론 같은 거로 좀 쓰시고, 지금 캠핑 이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예. 아직까지 그 민들메로 뭐 이상한 거칠거칠한 거 쓰고 있으니,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장병들이. 예. 좀 좋은 거 좀 쓰세요. 클린 시스템이 아니라. 예, 저는 클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일단 기본이, 예.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것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희 지금 거의 뭐 1시간 넘게 지금 하고 있네요. 아, 네. 예. 1시간 넘으니까 일단 여기 거쳐가신 분들이 그래도 한 20명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네요, 좋네요. 예. 혹시나 저희 지금 녹화 또는 실시간 방송을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채팅방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 이제 추진탄약 재산 전환. 예,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은 저장 관리 향상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이고, 일단 2025년 2월까지 관련 지침 하달 및 군수품 조사, 2025년 3월 1일부터 재산 전환 시행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추진탄약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결국 탄약을 이제 하려고 하면 예. 이제 군수품 현황 조사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탄약을 이제 현재는 지금 어떤 국방 시스템, 뭐 인트넷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이 부분에. 예. 예. 인트넷을 활용해서 이제 그 재산 군수품 품목을 이렇게 싹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탄약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군수품 물자와 탄약은 별도였는데 예. 이걸 하나로 합쳐서 다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음. 일원화 관리하겠다. 예.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시스템적으로 일원화 관리하겠다는 거죠. 네. 예, 이거는 사실 뭐 관리하는 그 그쵸. 담당 병과의 인원들은 정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탄약 재산을 전환시킨다는 거. 네. 다음. 자, 전투화 신속 착용 패드 보급인데, 네. 전투화는 이제 뭐 다들 이제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착용할 때 굉장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끈이라던가 이제 아니면은 뭐 벗었다 신었다 할 때 네. 굉장히 불편함도 많고, 사실 오래 신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패드가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사실 저는 요거 관련해서도 저는 군 복무할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좀 궁금했던 게 네. 있었던 게, 그 전투화를 개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정상. 그쵸. 예, 개조하면 물론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 전투화 중에 옆에 자크가 달리는 전투화를 한번, 맞다. 그 맞아. 누구지? 있어요. 어디지? 그 특수부대? 특전사?
특전사는 달려 있습니까? 아니, 테러라고 해서 아. 여기 자크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저희 이제 장군님께서, 그쵸, 그쵸. 신는 이제 군화라는 걸 알아서, 되게 편하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편리성은 확실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해병대 출신이가 많이 이제 느껴보셨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전투화 신속 착용 패드 보급을 해준다고 하는 거 있어서, 일단 저는 불만이 좀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막 더 쏟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전투화가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저 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저도 군 생활 했지만은, 지금 전투화 한 5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이번 방산비료도 전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결론은 지금 가죽에서 현재 지금 세모화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세모화도 그 해병대 요원들 거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 육군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방수가 안 돼요. 무거워요. 무겁고, 방수 안 되고, 발에 땀 냄새 나고, 무좀 걸리고. 예. 이게 이제 숨을 안 쉬니까. 예. 근데 아마 이제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느꼈던 건 뭐냐면, 보병에 있었을 때는, 정말 가죽화를 이제 착용을 했었는데, 이후에 특전사를 넘어간 순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는 전투화를 구매했거든요. 예. 구매를 싸제로 구매했는데, 제가 정말 지금도 등산을 쓰고 있는 로아라는 전투화가 있어요. LOWA. 예. 네. 영국 제품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유명하고, 이게 독일 특수부대, 영국 특수부대 납품하고 있고, 그것들이 저희 대한민국 특전사 707이라든지 특수요원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그걸 신고 있거든요. 너무 편해요,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거, 방수 다 돼서, 발을 물을 잠기더라도, 양발이 젖지도 않고요. 발에 땀이 나도 투숙과 방수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유지가 클린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현재 지금 보급된 전투화 착용 패드를 해서 어떤 물을 투입하는 걸 방지하고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나, 오히려 새 전투화를 빨리 맞춰서 좋은 전투화를 한번 보급해주고 오래 신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안 좋은 전투화를 계속 주고 뜯어지거나 품질 훼손되면 다시 주고, 방수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또 착용 패드를 제작해 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많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착용할 때 또는 벗을 때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전이나 이제 저희가 훈련을 진행할 때 있어서는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진 보는 것처럼 이거는 가운데 자크가 달려 있어서 말 그대로 끈을 풀고 조이고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즉 이것도 전투 현장에 나가는데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방수도 잡고. 근데 예전에 저희 아마 아시겠지만 제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검은색 이게 플라스틱 고리로 해가지고 쫙 당기는 거 있잖아요. 고무링 같은 걸로 해서 당겨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저희 워커끈 넣어가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방수도 더한데. 예. 오히려 차라리 그런 건 안 하셔서 싸게 하는 게, 이것도 지금 이거 보급 하나의 패드당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이사님? 뭐 한 5,000원 하지 않겠습니까? 네, 4,000원이면 4,000원. 와. 그러면 또 4,000원 곱하기 우리 전군. 예. 이런 것도 좀 많이 문제가 많다. 예. 아쉽다. 2025년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내용은 현재 알아보고 있는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2025년에 국군이 변하는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시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도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것들이 좀 더 와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용버스 썬팅, 자, 웃으면 안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 군용버스 썬팅 한답니다. 예, 지금 우리 4분 들어와 계신데, 군용버스 썬팅, 혹시, 의견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십니까? 군용버스 썬팅 적용, 현재 운영 중인 차량, 2025년 1분기까지 썬팅 작용을 하고,
2025년 납품 차량은 썬팅을 적용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군용 버스 썬팅 적용. 예,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이 썬팅, 지휘관분들 차량 네. 썬팅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그쵸. 네, 이제 좀 많았는데, 네. 사실 좀 저는 이게 왜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 고민보다는 안 돼 있는 것들은 조금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도 되게 웃긴 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럴 바엔 썬팅을 하지 왜 커튼이 쳐져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두 분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꼭 찬성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군 건물 썬팅을 해야 한다고. 굉장히 동의한 내용이에요, 저는.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 획기적인 또 네, 좋은 의견을 의견 또 주신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군용버스 썬팅 적용은, 혹시 이 군용버스 썬팅 적용은 네. 왜 이 개선 방안이 나왔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거는 이제 제 경험상인데, 네. 우선은 장병들이 버스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술 차량도 이동하지만, 이 외에 지역을 좀 장거리를 벗어날 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군용 차량으로만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썬팅이 안 돼 있으면 버스 안에서 장병들이 자는 게 엄청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 민원이 혹시 많이 들어간 거 알고 계시나요? 장병들이 버스에서 자고 있는 자는데, 것들을 일반 고속도로는 사람이 지나면 그걸 보는 거예요, 버스에서. 예. 되게 머리 이렇게 박고 자니까. 예. 뭐 하는 거 도대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의 인식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썬팅이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느끼기에는 전 전술적인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썬팅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햇빛을 가리는 것 용어로 지금 사용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외부에서는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밖에 보이는 거, 이런 소리 좀 썬팅 많잖아요. 저희 네. 또 아주 훌륭한 구독자님께서 또 같은 의미시지 않습니까? 네, 맞네요. 예, 차량 썬팅은 전시 저격에서 보호 가능.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호실에 저희 동기 얘기 들어보면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안쪽에 썬팅이 다 돼 있어서 안쪽에서 방탄 유리도 돼 있지만 안쪽에서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다. 네. 라는 긍정적인. 근데 이거를 사실 지금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예. 너무 지금 늦게 하지 않나, 결론적으로는 많이 아쉽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제 편리나 아니면 저희 국군의 이미지 네. 더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이 드론 얘기하면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드론은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드론이 사실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 게, 이제 드론을 수송정보 체계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수송정보 체계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사실 처음 알았고, 네.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보험 절차라던가 이제 이런 장비 등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여건이 개선이 된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드론 운영 관련해서 지금 드론 관련된 부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부대들에 대한 훈련이라던가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운영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은 무한한 이제 교육과 운용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현재 대한민국 우리 드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드론 부사관이라든지 UAV 부사관들 다루는 또 후배들도 있고, 이거를 좀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들어봤거든요. 우선은 수송 정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이제 장비 등록 시스템에 관리하는 거는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지금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가 생기면서 당연히 드론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국방혁신 4.0에 의해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벌어지면서 거의 3년 정도 됐지만은 이거를 모티베이션 삼아가지고 전쟁의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급진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지금 중동 8차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드론 정보 시스템이 2017년도부터 있었어, 7년 전에. 너무 지금 저희가 늦어.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드론 전쟁 드론도 양성하는 거, 자살 폭탄 드론도 양성하는 거, 그 드론 부대를 양성하는 거. 드작사도 지금 2024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많은 어떤 전략 전술 부분들이 디펜스 전략 쪽으로 체계가 돼 있다 보니까 예. 좀 더 많이 아쉽고, 지금 제가 아는 제자들, 후배들도 드론을 만지고 있지만, 정말 정찰과 감시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저희가 공격적인 수단으로 드론을 활용하기에는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기사를 또 보시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또는 러시아 대상으로 어떤 장벽, 그 이번 북한들 파병 나간 애들 대상으로 어떤 사살할 때 드론이 활용됐거든요. 예. 정찰 감시도 그렇지만 예. 공격형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운영 여건 개선에 대한 것은 뭐 네. 단순히 지금 뭐 수송정보 체계 뭐 절차 간소화, 뭐 장비 등록 완료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교육, 실제 저희가 전투를 하기 위한 네. 그런 공격형 드론 운용에 대해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정찰이나 이거는 과거 이제 UAV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무기 체계들을 통해서 네. 이제 많은 역사가 어떻게 보면 좀 드론보다는 길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드론은 어떻게 보면 신무기 또는 어떻게 신무기 체계로 네. 들어왔던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더 시켜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예, 좀 더 업그레이드로, 예, 예, 저희 구독자분께서 또, 정말 좋은 댓글 하나 달아주셨는데, 네. 공격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쵸. 해주시는데, 예, 지금 드론 부사관을 뽑는 것도 인관시 장기봉으로 뽑아서 지금 이제 전준태 크리에이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드론 부사관 공격, 그리고 드론 축구단 인원들이 더 가산점을 받고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조금 더 공격을 어그레시브한 그런 전략과 전술로 많이 좀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오늘 아침, 지금 아직 저희 00시가 안 넘었으니까 오늘 아침 6시 뉴스에 네. 나왔던 내용인데, 우크라이나가 현재 드론으로 이렇게 전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전력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드론으로 인한 문화 생활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드론 축구단, 플러스 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드론으로 그 춤을 추는 네. 그런 문화 활동도 있었고, 그때 그 활동을 하던 동아리 사람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정찰이나 이런 것들, 방어 체계 위주로만 운영을 하던 사람들보다는 네.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예, 대한민국도, 예,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모바일 간부 피복 쇼핑몰 운용입니다. 네. 이제 국방망으로 운영 중인 이제 간부 피복 쇼핑몰인데, 이제 요거는 사실 좀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전면 시행하는 게 좀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사실 만든 이유가 네. 군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내용과 같이 뭐 쇼핑몰이라고 해서 뭐 사실 뭐 크게 뭐 보안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지만, 네. 요런 것들도 사실 국방망으로 현재 운용 중인 간부 피복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뭐 통신 전문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망혼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망이 되는데, 우리 일반 인터넷하고 망혼용이 돼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만약이라는 거 항상 대비해보자고 생각을 하면은, 네. 요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쇼핑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좀 많았습니다. 네. 안타까운 게 가장 많았던 게 이제 모바일 간부 피복 쇼핑몰 운용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이거를 악용하는 인원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저것을 이제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인증을 할 때 예. 본인의 군번이라던가 본인의 신상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로그인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지인에게 음. 이제 뭐
대여? 뭐, 음. 계정을 대여해준다던가. 뭐 판매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되면은 분명히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아, 충분히 정말 그럴 수 있는 소진이 있네요. 예, 전투복을 구매해서 딴 사람 판다라든지.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조금 이 피복 쇼핑몰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선은 포인트제로 저한테는 나눠졌었거든요. 예, 지금은 아닙니까? 아, 지금도 포인트제인데, 예. 이걸 나름대로 어떤 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포인트를 전환해서 내부에서 맞추더라고요. 부대 내에서 피복을 판매하지 않고. 부대에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도 오고, 예. 또는 그 전투복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그 포인트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예. 결제가 하게끔 해서 본인 몸의 치수에 맞게끔 바꾸더라고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맞아요. 지금 전준태 크리에이터님,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PPT로 올린 내용들은 국방부에서 25년도에 변경된 내용도 저희가 지금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인터넷 모바일 기반으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 어디서 내가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일단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되고, 두 번째는 수량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도 겨울 되면 다들 방상 내피가 필요하니까 사이즈별로 다 구매하거든요. 잠깐만 다음날 들어가게 되면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올라올 때까지 거기 팝업창으로 이것들을 1개월 또는 2개월, 3개월 뒤에 재공급되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 간부들은 계속 기다리고 기간은 지나고 겨울은 끝나 있고 예. 이런 것들 좀 있어서 조금 여유 있는 수량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다음 내용은 전투 피복 체계 품질 개선. 네. 요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상내비 플리스 재질. 네. 예, 저 재질을 현재 이제 현역분들 만나서 보면은 정말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저 플리스 같은 재질은 이제 민간인 분들도 많이 이제 입어주시고 네. 계신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상 외피가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플리스 재질은 정말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 사회인들도 사실 이제 우리 실내에서 근무를 할 때는 이제 입고 있기 편한 재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활동성이나. 네. 하지만 이제 방상회피 같은 경우에는 야외 훈련을 많이 하는 우리 군인 특성상 방상회피가 전 너무 얇다고 봅니다. 예, 얇고 특수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눈비가 왔을 때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뭐 소프트쉘 재질로 이제 품질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사실 지금 피복체계 품질 개선된 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예.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 그쵸.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 이 품질 개선 피복을 입어보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방상내피 플리스 저거 직접 봤거든요. 예. 네. 근데 재질은 괜찮아요. 너무 늦게 보급해, 지금. 거의 뭐, 이번 겨울은 다 끝났고, 2025년도 10월부터라고 하면 정군 보급 시작하더라도, 저기 그때까지 거의 1, 2년 걸릴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왜 고민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플리스가 예전에 그 유니클로 거 재질로 모티브를 하는 이게 전국 시장이 확대가 된 건데, 예. 사실 이 플리스는 지금 특수부대가 일단 가장 좋은 옷을 입으니까, 511 택티컬이라든지, 아니면 콘도르라든지, 예.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 특전사가 가장 많이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옷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 완전 달라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이 재질이 좋은 옷을 입다 보니 계속 그것만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이 플리스도 지금은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앞에다 모직이에요, 이게 다. 즉 라이터로 지지만 다 높고요. 이게 지금 활동성, 투수, 보온성, 쾌적성은 좋지만 방수성이 뛰어나지 못해요. 지금은 벌써 이미 군대는 플리스로 들어오지만 사회는
플리스 외에 바깥에 이중으로 지금 소프트 체육이 나왔어요, 지금. 음. 너무 늦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군이 한 템포 늦는 게 예. 안타까운.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군수 쪽에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조금 좀 혁신적으로 좀 빨리 스텝을 바꿔야 되지 않냐. 항상 템포가, 예, 늦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상 에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량, 보온, 가볍고 막 이런 것들.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호명 말씀드려야 되죠. 예. 아크트리스 같은 제품 못 만들까. 아,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고어텍스 재질로 해가지고 예. 좀 멋지게 만들고 싶은데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 예. 또 근데 우리 또 구독자분께서 육군용 입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예, 예. 주변에도 많이 입고 있는데 예, 만족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괜찮다고 또 이렇게 입고 계신 당사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니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고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전투 피복 체계가 품질 개선된다는 거. 예. 다음. 예, 상비예비군 운영 확대. 예, 일단 이 상계예비군은 이제 조금 이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상비예비군을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장기 상비 예비군 그리고 단기 상비 예비군 그리고 이제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운영 확대가 되는데 일단 상비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병력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예비역 전력을 이제 전투 시에 전투 또는 전시 상황에 바로 이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지 전투를 할 수 있게끔 평시 인원과 함께 훈련을 하는 그 제도가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지원을 했거든요, 이걸. 선발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상비 예비군 제도를 들어가서 시행을 해보는데, 사실 제가 해본 경우도 왜 지원을 했냐면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비상근 예비군 체제에서 상비 예비군을 운영 확대한다고 하면서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게 저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지금 이제 변경 어떤 훈련 체계라든지 동원 훈련을 어떻게 컨트롤한다는 것들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이제 지원을 해볼 거고 저는 이제 보병도 있고 특전사도 있었어서 좀 특전사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간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예. 다들 이거를 지원을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소령은 중령 진급, 중령은 대령 진급을 하기 위해서 이 상비 예비군에 선발이 되면 이제 어떤 우수 표창, 어떤 예비군 군속 연수로 펌을 시켜줘가지고 차후에 예비군 진급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확인했어가지고 이건 사실인 거니까. 예. 그래서 지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장기 예비군, 그 단기 예비군을 인원을 또 이제 증편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통비까지도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초급 간부들이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비군 전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같이 잡으려고 하는 국방 정책이 보이긴 하거든요. 예. 나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 예비군 전력이 주력인 것처럼 저희도 이후에는 나중에도 저는 예비군이 주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도로 상비 예비군이라는 타이틀을 바꿔서 시행을 하지만 조금 더 저는 더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된다. 왜? 지금 초급 간부 모집이 안 되고 중간 간부들 대위나 중사들 이탈이 엄청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연도 뭐 9,000명 이상 나왔어요, 지금. 예, 9,000명. 이상. 예.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인원들이라도 전역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 직장을 갖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상비 예비군으로서 경력도 보장해주고 나름 좀 월급 제도로 간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예비군 전력을 늘리는 거죠. 예.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비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저희 알바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좀 알바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게 그만큼 어느 정도의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네. 군대에서 뭐 하면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 가면 4,000원, 네. 5,000원 이게 아니라 이제 그 하루 1일 그 훈련에 대한 수당이 그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홍보와 음. 여기에 더 많은 병력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아, 좀 이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번 이제 질문을 좀 주셔서, 예, 태역 간부도 이제 지원 가능합니다. 예, 김대옥 구독자님, 예, 태역 간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번 특전 예비군, 상비 예비군 이번에 모집 경쟁률은 5대1이었습니다. 5대1 정도.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이제 병과 출신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특전사 예비군 같은 경우는 경쟁률 5대1 정도 됐다. 예. 예. 예, 직장 가진 자는 비상근 하기가 어려웠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를 지금 토요일을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다 몰아놨더라고요. 일정 편성도. 그래서 평일날 하지 않도록 만들어놔서 예. 너무 좋다.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네. 주말 알바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이게 주말에 이제 군 관련돼서 자기가 본인이 관심도 많았고, 음. 이왕이면은 좀 어느 정도의 수당도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알바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이제 군 관련돼서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지원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중점을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도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간부들이 없는데 이걸 예비군, 상비 예비군들이 가서 어떤 일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 그거를 제가 현재 이제 그 상비예비군과 함께 이제 하시는 제 지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예. 일요일날 간부들이 출근합니다. 네. 상비예비군으로 오시면. 뭐 당직 근무자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출근합니다. 다 출근해요? 예, 정상 임무 수행을 합니다. 같이 하는구나. 예, 최악이지 않습니까? 네. 간부들 입장에서. 그쵸. 하지만 전투 의무를 보장을 해준다고 해주고. 합니다. 일요일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평일 중에 뭐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전투 의무 보장을 해주는데 네. 이것도 간부들이 굉장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여행이나 이런 걸 다니실 때 네. 숙박비나 이런 거 같을 때 주말보다 평일은 훨씬 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단하게 갔다 와도 평일엔 사람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제 주변에 지인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상비예비군이 간다. 네. 간부들은 출근을 해야 된다. 예. 전 간부는 아니고 그 해당 직책을 함께 예비군을 수행을 운영하는 해야 필수 인원들만 나와서 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고 예. 조금 더 일과 시간 제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늘려주고 그리고 당일날 거의 10만 원, 15만 원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교통비 지원이 4,000원, 사실 이거 보세요, 4,000원. 30km 이내인데. 예, 조금 너무 금액이 너무 낮다. 근데 사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주말에 이제 상비예비군을 갔을 때 15만 원입니다. 근무 시간 8시간이면은 시급으로 따졌을 때 한 10,000원 이상, 즉 어떻게 최저시급 이상이고 한 17,0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한 시간당? 시간당.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단기 상비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180일입니까? 180일이면 그 180일 곱하기 15만 원 하면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왜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음은 처음에 알바라고 생각하고 가셨겠지만, 막상 또 전투복을 입고 부대 내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좀 분명히 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장기 상비 예비군이 한 180일 정도 되고요. 저는 단기 상비 예비군 들어갔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말에 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단기는 이제 18일 중에 확인해보니까 15일 이상만 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년 정도를 출석 일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수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한 인원들은 이제 이수가 안 되는 거죠. 다음 연도에 이제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본인이 1년치의 어떤 일정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내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원하더라도 나중에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버린 형식이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뭐 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뭐 사실 뭐 명칭 정도 뭐 이 네. 정도 바뀐 거라서 예, 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뭐 동원훈련이 동원훈련 1형, 독미참훈련이 동원훈련 2형으로 변경됐다는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앞서서 시작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군 생활 환경이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위생적인 부분. 그래서 상용 이불 뭐 클린 시스템, 그리고 수통 세척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군의 어떤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예. 좀 웃음이 나죠? 네. 예. 예, 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또 말씀해 이제 주신 거. 편의성 증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쇼핑몰, 이제 피복 구매할 때 네. 모바일 쇼핑몰, 그리고 전투화, 우리 신속 착용 패드로 일상 편의 향상. 저는 사실 뭐 편의성 증대라고 하니 이제 뭐 군수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보급 관련된 이쪽 분야의 또 전문가 분들이 네. 명확하게 뭔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 저희가 생각했던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보다는 네. 분명히 뭔가 이제 우리 군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정말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전성 강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드론 보험, 뭐 버스 썬팅, 그리고 안전 환경 조성인데, 오늘 사실 저는 버스 썬팅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예. 예, 이제 뭐 저격이나 적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총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좀 나눠졌던 것 같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 구독자분께서 네.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상비 예비군 하면 예비군, 잘 안 보네. 예비군 훈련에서 편성이 치게 되는, 이것도 저도 이제 확인했는데, 이거 정확히 답변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상비 예비군 하면 예비군 훈련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비 예비군으로 교육하다가 동원훈련 하게 되면 동원훈련 참가자로 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확인했어요, 제가. 예.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교육도 하면서 또 교육생도 되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면 그 말인가 봅니다. 2박 3일 동원을 편성받을 때, 네. 월화는 상비예비군으로 준비하고, 맞아요. 수목금은 예. 이제 편성돼서 훈련받고, 네. 그래서 일주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풀타임으로 가야 되고, 상비 예비군, 동원훈련 없는 친구들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거고, 있는 친구는 바로 이제 다시 짐 싸가지고 동원훈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애로한 상황이죠.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켜주면 좋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그리고 포함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상비 예비군을 더 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예. 동원훈련 대상자들한테. 예, 맞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자들에겐 굉장히 솔깃한. 이런 좀 센스 있는 좀 군생활을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쉽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의 내용들을 많은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탄약 관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예. 피복이 이제 개선되고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들, 예. 그리고 드론 운영 관련해서 어떤 간소화된 보험 절차,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바뀌었다. 예.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종합을 좀 했는데, 자, 그래서 뭐 다음 이제 페이지 넘어가기보다는 혹시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서 예. 혹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여기 왼쪽 진행장분. 예, 제가 왼쪽, 오른쪽 어딘지 모르는데, 이분이 더 멋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전준태 크리에이터님? 없으신가요? 현재 지금 실시간 들어오신 구독자분들께서 혹여나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면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아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이제 댓글도 이제 아마 이게 다실 수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오늘 첫 소통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면은.
많은, 처음에는 이제 뭐 축하드린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점점 갈수록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랑 끝까지 소통해주신, 저희 구독자 두 분이 아. 계셨는데, 앞으로도, 아까 그리고 부탁을 해주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았다. 이제 군에서 추진한다는 건가요? 예약이라도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주셔서, 다음 이제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에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전부터 좀 이제 공지를 해서 저희 실시간에 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예. 하시는 거. 예. 예, 그리고 전역자들 다시 불러드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있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전역자들 대상으로 2024년도 8월부터, 육군, 해군, 공군들은 전역자 대상으로 직접 전화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현재, 뭐, 이렇게 혜택은 크게 얘기한 건 없고, 다시 군대에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군대가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성 예비군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제 변경이 된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댓글로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예, 김대욱 구독자님, 네. 어떤 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남겨주셨네요. 이분도 특수부대신가? 네. 되게 돼 있고, 재임용 해달라는 건데, 다시 이제, 원래, 간부이셨나봐요.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쵸. 총만 있으면 싸울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나이가 이제 몇 세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실버 예비군도 양성한다고 하시니, 그쪽으로도 한번 또 역량을 좀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어떻게 보면 첫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왜 이런 맛에 실시간으로 지금 하는지, 네,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혹여나 다음 좀 주제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좀 준비해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실시간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대상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혹시 궁금한 거 어떤 정책적인 분야, 뭐 병사, 뭐 혜택적인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내용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다음 또 실시간 할 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실시간 할 때 그 어떤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시는 분한테는 뭐 건빵 선물로 보낸다든지 이런 거 좀 어떨까요? 예, 건빵, 추억의 건빵을 또 이렇게 딱 보내드리는 것도 저희 하나의 이벤트로 이제 집으로 좀 보내드려서 정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만 구독자 넘었는데, 예, 그 정도 이제 이벤트 한 번씩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47분이 됐는데, 네. 1시간 동안 거의 한 명에서 두 분 왔다 갔다 계속 하셨는데, 지금 들어와 5분이 오셨는데, 네. 저희 1시간 47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이 리스펙 솔저를 이제 유튜브로 계속 어떤 영상이라든지 쇼츠 실시간 올리는 목적은 뭐냐면 아마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이 리스펙 솔저가 처음에 저희가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 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리고 우리 군인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가짜 뉴스들 때문에 그게 실추된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자로 맞습니다.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였고 네. 혹시 추가적으로 또 더 설명해 주실 네,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은 정치와 전혀 무관하고요. 정말로 일단 저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이동환 이사의 또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가진 인프라가 많다 보니까 정말 실시간 정보 그리고 이게 어떤 썰이다 어떤 기사 형식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펙 솔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고급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급 정보란 게 뭐냐? 어떤 군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어떤 수단, 어떤 내용, 어떤 방침, 그리고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군대의 주요 변화, 어떤 트렌드들을 같이 알리고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는 모토로 삼고 있고, 이 외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군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적인 부분 측면에서 굉장히, 저도 군인 출신이었었고, 굉장히 이렇게 군인 어떤 존경심, 명예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그 군대를 계속 안 좋은 걸로 까는 부분 유튜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안 좋은 건 안 좋다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군대의 어떤 인식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대의 좋은 것들 그리고 장점, 발전적인 거를 저희는 굉장히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리스펙 솔저에 대한 어떤 유튜브 어떤 걸 이 사람들이 담고자 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실시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에는 꼭 미리 공지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군대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올바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리스펙 솔저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오늘 마치는데 한번 격리 한번 하고 끝날까요? 오늘 1만 그래도 구독자인데. 예, 저는 알겠습니다. 단결, 여기 필승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이렇게 채팅, 그리고 영상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또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필승!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